2,100만 원으로? 네, 맞아요. 어디 하신 거예요? 서울의 중심부는 아닌데요. 서울의 외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서울의 금천구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이니까 중심부는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을 방 2개짜리 빌라를 이제 매매가 2억 1천만 원, 그리고 전세를 1억 8,900만 원. 그래서 네, 2,1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 투룸 빌라가 2억 1천만 원에 당시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는 한 3억 초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100만 원인데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또 작년 얘기잖아요. 그럼 또 작년 얘기를 지금 하냐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또 지난달 사례 딱 3천만 원. 매매가 투룸 빌라가 2억 5천이었는데 전세를 2억 2천 줘가지고 3천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투자하신 곳 같은 경우는 전철역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신안선선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고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전철역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전철역이 앞으로 들어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가치는 서울에서 대단지가 되는데 이렇게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용산이나 이런 데도 3천만 원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용산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아니라 2억대로 높아졌는데 아직 서울에 3천만 원대가 있다?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구역 지정 전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초기 재개발이고 그게 제가 잘하는 거고요. 네, 많은 사람들의 편견. 안 된다. 그렇죠. 네, 투자하면 안 된다. 물린다. 네. 구역 지정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재개발이 보면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저는 재개발이 된 곳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재개발이 된 곳들을. 그러면은 된 곳들 중에서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재개발이 됐고 여기는 말 그대로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어. 이런 곳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드리려면은 지금부터 한 2시간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것은 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곳들마다 이렇게 다 선정이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빠그라진 데는 없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투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어떻게 백발백중이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제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 투자한 구역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랑 저는 생각하는 게 다르죠. 왜냐면 그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해지가 됐는데 해지되면 사람들이 팔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기회다.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왜요? 판단 근거가 뭐예요? 입지 자체가 마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인 거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인데 해지가 된 이유를 보니까 해지된 이유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머니, 장모님 투자를 같은 곳에 재개발 구역이 해지가 됐는데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뭐 다시 지금 재개발 단계가 됐냐? 안 됐어요. 똑같아요, 5년 전이랑. 근데 투자금은 샀을 때보다 더블 이상이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재개발 투자는 일단은 여러분이 돈을 얼마 있냐가 중요해요. 3천만 원 쓸 건지 1억 쓸 건지 2억 쓸 건지 딱 그거 정해 오시고 내가 그러면 어떤 지역을 볼 건지 그럼 그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살 건지 보고 계약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다고요? 이렇게 쉬워요. 저도 21년도에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쓸 때 다른 재개발 책들을 봤거든요. 서점에 가가지고 막 봤는데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재개발의 무슨 법을 보면은 이거 도정법의 몇 조항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는 재개발 책을 쓰려는 작가인데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작가인데 내가 이런 법도 몰라 재개발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기준일도 알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고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 투자 금액이 서울에서 지역과 지역을 비교해가지고 이 투자 금액이면은 어디가 더 저평가됐냐? 그거를 이제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책 보면은 막 어려운 용어 나오니까 막 책 덮어버리는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따가 또 라이브로 제가 답변도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 이거거든요. 네. 서울에서 어디를 사야 되냐는데 일단은 무조건 초기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요. 주변 아파트 가격 비싼데 옆에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여기가 낡았으니까 여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재개발이 빨리 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낡을수록 재개발이 빨리 되는 줄 알아요. 여기가 엄청 낡았으니까 여기가 빨리 될 거다. 근데 재개발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재개발의 일정 퍼센트 요건만 갖춰지면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의율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아파트를 갖고 싶어야 돼요. 무조건 초기 단계 재개발 투자하실 때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옆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재개발 그렇게 진행이 힘든 거군요. 그쵸. 맞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인천에서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 하고 싶을 거잖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초기 재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철저히 이 서울이라는 곳, 서울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도 있는데요? 지방보다는 지방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저 성남에 어디 재개발 관심 있어요? 대구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만 봐도 뭐 장위의 뭐 재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남 너무 좋고, 성남 좋고, 뭐 장위 너무 좋은데 거기 투자할 돈이면 한강변도 있고 마포 성동구 있는데. 지금 성동구도 1억 후반이면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하시는 분 말씀들이 나는 몰랐다. 난 성남에 투자금 2억 되면 여기가 싼 줄 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투자금이면 서울에서 더 좋은 데가 있고 그 투자금이면 가능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강남이랑 용산이랑 붙어있는 서울 중심부로 와야 된다는 거죠. 돈 자체를. 네. 이런 경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은 이 빌라 사람들은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초기 재개발 좋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많은 다른 분들이 초기 재개발 투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저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왜 안 되냐. 잘 벌 수 있다. 그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지만 이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고 이게 어그러지더라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거는 재개발 투자하다가 어그러지면은 너는 꽝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그러지더라도 여기가 재개발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가격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이라고 하면은 또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어그러지지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수익 이 글씨가 제일 커요. 네. 수익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단계에 팔아도 되니까. 너무 이거를 장기간으로 내가 10년, 20년 걸리는 걸 오래 보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내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추가 분담금은 말 그대로 입주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추가 분담금이 없어요. 5억, 10억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를 맞추면 돼요. 근데 초기 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추가 분담금을 낼 것까지는 최소 뭐 한 15년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뭐 15년까지 이거를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팔아도 되고 끌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실입주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놔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유지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갈수록 좋은 겁니다. 서울에서 재개발은. 이왕이면은 그냥 낡아 있는 엄청 그런 곳보다는 낡아 있지만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여기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라는 것들이 있는 곳에 스타트를 하셔야 그래도 재개발 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낡아 있는 동네인데 아무도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여기가 언제가 재개발 될 것 같아서 살았어요. 이거야말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구역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그 동네의 원주민이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보통 스타트를 하시죠. 퀴즈 내겠습니다. 재개발 반대 요소들이 없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은 뭘까요? 네, 재개발 반대하는 것들이 뭘까요? 1번 교회, 2번 꼬마 빌딩, 3번 도로 주인, 4번 상가, 네, 5번 빌라입니다. 재개발을 투자하려는데 이런 것들이 그 구역에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 네,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교회 바로 나오고요. 네. 1, 2, 4. 뭐 1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번, 4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1번, 2번, 4번. 1, 2, 4. 네. 1, 2, 4 누구야? 1, 2, 4. 왕머리님. 네, 왕머리님. 네, 왕머리님이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서쪽도사 채널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반대들이 없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없는 곳들. 저랑 지난달에 임장을 나가보셨겠지만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막 시끌벅적한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곳들은 임장을 나가보면은 조용해요. 이런 곳들만 저는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발백중. 그 시끌벅적했던 역에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걸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점점 좀 조용해져. 고즈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조용한 동네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꼬마 빌딩은 왜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꼬마 빌딩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꼬마 빌딩에 대한 값어치가 높다 보니까 재개발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대로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서 아파트를 받으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꼬마 빌딩이 많이 있으면은 꼬마 빌딩 사람들은 재개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한 그런 지역의 초기 단계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 재개발 투자의 방법을 아시려면은 남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투자했는지 사례를 보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네.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저렇게 됐지? 어디를 투자했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후레인TV에서 인연이 되신 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만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저랑 후레인님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촬영했던 그 빌라거든요. 네. 네, 그 옆에는 이제 한강변이 붙어있는 빌라인데 이 빌라를 제가 4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4억대였는데 지금은 실제로 14억 9천에도 실거래된 내역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팔라고요? 15억에 팔으라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15억 있으면 누가 그거 사냐? 강남에 개불 끼고 사지. 여러분들 아파트를 만약에 제가 15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도 16억 17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랑 제가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번에 7월 달에 재산세가 나왔잖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3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에 300 얼마를 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15억짜리 빌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30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가격이 매매 가격이 15억에서 17억 사이인데 재산세를 봤을 때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게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 자체가 적게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5개를 갖고 있지만 하나는 신축 아파트. 하지만 4개를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거. 이렇게 5개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 보유를 하면서 보유 세금이 작게 나와요. 그게 바로 장점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강남 몇 개 정리하고 되게 좋은 재개발로 이렇게 좀 갈아탈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이제 안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뭐 공약을 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잘 지켜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세금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를 2채, 3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세금 자체가 이제 몇 천만 원 올라가는 건데 저처럼 아파트 신축을 내가 실거주할 거 하나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재개발이 될 빌라를 소유를 하면은 보유세에서 부담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 투자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0억 상승했다고 얘기하면 야 팔아야 네 돈이지. 팔아야 내려지. 통장에 들어와야 네 돈이지. 맞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빌라를 만약에 후레이님 제가 4억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뭐 6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은 2억이 올랐잖아요. 네. 4억에 샀다가 6억으로 됐으니까. 그러면은 양도세금, 팔 때 되는 세금, 양도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2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한 5천 얼마 나오거든요.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야, 2억 벌었는데 5천만 원 세금 내고 1억 5천 벌면은 세금이 그게 얼마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1억 5천을 벌었네? 남들은 5천만 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5천만 원의 세금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 1억 5천만 원이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크다. 1억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로소득으로. 하지만 투자를 통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벌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